단 한 번도 움직인 적 없는 110만 개의 비트코인. 현재 가치로 무려 110조 원에 달하는 이 천문학적인 부의 주인은 지난 17년 동안 인류 경제사에서 가장 완벽한 유령이었습니다. 수많은 천재와 해커, 심지어 국가정보기관조차 비트코인의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의 진짜 정체를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 세계 가상화폐 시장을 뒤흔드는 충격적인 탐사 보도가 터져 나왔습니다. 의료 벤처 테라노스의 거대한 거짓말을 세상에 폭로하며 퓰리처상을 2번이나 거머쥔 전설적인 탐사 보도 기자 존 캐리로가 18개월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마침내 한 사람을 지목한 것입니다. 그가 지목한 인물은 영국의 암호학자이자 블록스트림의 CEO인 애덤 백. 하지만 애덤 백은 쏟아지는 증거들 앞에서도 나는 사토시가 아니다라며 이 거대한 영광을 단호하게 부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비트코인 리마인드에서는 단순한 가십과 추리극을 넘어 이슈의 이면에 숨겨진 비트코인의 무결성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사토시 나카모토는 왜 세상에서 완벽하게 증발해야만 했고, 애덤 백은 왜 끝까지 자신이 사토시가 아니라고 부정을 해야만 하는가? 이것은 110조 원의 돈을 포기하면서까지 인류에게 단일 실패점 없는 완벽한 수학적 화폐를 물려주기 위해 기획된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숭고한 도피극입니다. 존 캐리로 기자의 접근 방식은 과거의 엉성한 추측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는 AI를 동원해 사토시가 2008년부터 남긴 수천 건의 이메일과 백서, 포럼 게시글의 문체적 지문을 철저하게 해부했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 초기 사이퍼펑크 운동에 참여했던 34,000명의 방대한 암호학자 후보군과 이를 대조했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영국식과 미국식 철자를 섞어 쓰는 독특한 버릇, 복합 명사에서 하이픈을 빼버리는 습관, 그리고 문장이 끝난 뒤 반드시 스페이스바를 2번 누르는 미세한 타이핑 습관까지, 이 모든 문체적 특징이 정확히 67개 지점에서 애덤 백과 소름 돋게 일치했습니다. 그는 2위 후보와 비교해도 무려 2배나 높은 일치율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결정적인 것은 애덤 백이 가진 기술적 타이밍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을 지탱하는 가장 핵심적인 뼈대는 컴퓨터의 연산력을 통해 가치를 증명하는 작업 증명 방식입니다. 놀랍게도 애덤 백은 사토시가 백서를 쓰기 무려 11년 전인 1997년에 이미 작업 증명의 기초가 되는 해시캐시 시스템을 세상에 내놓은 장본인입니다. 실제로 사토시 나카모토의 비트코인 백서에 직접 인용된 몇 안 되는 레퍼런스 중 하나가 바로 이 애덤 백의 해시캐시였죠. 게다가 사토시가 2011년 나는 다른 일로 넘어갔다며 호련히 자취를 감췄을 때 애덤 백 역시 공적인 발언을 멈췄고, 사토시가 잊혀질 즈음 다시 업계의 전면에 등장한 정황까지 모든 퍼즐이 그를 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애덤 백은 자신을 향한 이 거대한 스포트라이트 앞에서 아주 짧고 건조한 답변만을 남겼습니다. 나는 워낙 글을 많이 써왔기 때문에 문체가 겹쳤을 뿐이다. 이것은 전형적인 확증 편향이다. 나는 사토시가 아니다. 애덤 백이 진짜 사토시인지 아니면 뉴욕타임스의 무리한 추측일 뿐인지는 영원히 밝혀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진짜 던져야 할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만약 그가 진짜 사토시라면 대체 왜 이 거대한 명예와 수십조 원의 부를 단호하게 거부하는 것일까요? 설령 그가 아니라고 해도 진짜 사토시 나카모토는 왜 17년째 세상에서 완벽하게 자취를 감추고 있는 것일까요? 그 해답은 바로 창시자가 존재하는 화폐는 결국 국가 권력의 표적이 되어 죽음을 맞이한다는 단일 실패점의 냉혹한 법칙에 있습니다. 이더리움에는 비탈릭 부테린이 있고 리플에는 갈링하우스가 있습니다. 세상의 거의 모든 알트코인과 주식회사에는 시스템을 통제하고 방향을 결정하는 창시자 혹은 재단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보통 뛰어난 리더가 프로젝트를 이끄는 것을 호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가 권력과 규제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 창시자가 살아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사냥하기 쉬운 먹잇감에 불과합니다. 국가는 그 리더를 청문회에 세우고 증권법으로 기소하며 압력을 가해 시스템의 코드를 자신들의 입맛대로 바꾸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의 목숨줄이 한 사람의 인간에게 달려있는 상태? 컴퓨터 공학에서는 이를 단일 실패점이라고 부릅니다. 최근 이 단일 실패점의 치명적인 약점을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받을 때
달러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를 거부하고 오직 비트코인으로만 받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USDT를 발행하는 테더사나 이더리움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중앙에서 통제하는 주체가 있습니다. 만약 미국 법무부가 제재를 가하며 압박하면 재단 측에서는 클릭 한 번에 이란이 가진 USDT 지갑을 꽁꽁 얼려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다릅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에는 트랜잭션을 정지시킬 재단도 압박할 CEO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아무리 강력한 체제를 내린다 한들 비트코인의 압도적인 검열 저항성을 뚫고 특정 지갑을 동결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이란조차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1990년대부터 국가의 검열을 피할 수 있는 전자화폐를 꿈꿨던 사이퍼펑크들은 이 냉혹한 현실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시도되었던 수많은 민간 화폐 프로젝트들이 결국 창시자가 체포되거나 서버가 압수당하며 허무하게 짓밟히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사토시 나카모토는 깨달았습니다. 비트코인이 권력자들의 공격을 버텨내고 진정한 의미의 독립된 화폐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누구도 시스템을 끄거나 통제할 수 없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은 바로 창조주의 죽음, 즉 창시자가 스스로 완벽하게 증발해버리는 것뿐이었습니다. 2011년 사토시가 110조 원이 넘는 지갑을 굳게 닫아둔 채 나는 이제 다른 일로 넘어갔다는 짧은 메시지만을 남기고 사라진 것은 결코 우연이나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비트코인의 약점을 남기지 않기 위해 철저하게 기획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숭고한 토픽극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애덤 백은 과연 사토시 나카모토일까요? 비트코인의 철학적 관점에서 보면 그 대답은 명확합니다. 그가 누구인지는 이제 전혀 중요하지 않다. 정작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장 중요한 팩트는 67개의 문체적 지문과 수많은 정황 증거 앞에서도 애덤 백이 나는 사토시가 아니다라며 끝까지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입니다. 만약 애덤 백이 오늘이라도 내가 사토시다라고 인정하는 순간 비트코인은 즉시 애덤 백이라는 한 인간이 만든 프로젝트로 전락하게 됩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그를 소환하려 들 것이고 시장은 그의 입술 하나하나의 가격이 요동치는 불완전한 상태로 퇴보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강력한 부정 덕분에 비트코인은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창시자가 없는 무결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비트코인에는 CEO도 마케팅 부서도 로비스트도 없습니다. 오직 10분마다 수학적 암호를 풀고 블록을 생성하는 작업 증명이라는 차가운 규칙과 누구도 임의로 수정할 수 없는 2100만 개라는 절대적인 진실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애덤 백의 침묵과 부정은 비트코인을 인간의 통제 영역에서 완전히 분리해냈습니다. 결국 비트코인은 누군가의 발명품을 넘어 마치 황금이나 물과 같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자연의 법칙이자 인류의 공공재로 완벽하게 진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사토시 나카모토의 진짜 얼굴을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존 캐리루 기자의 집요한 추적대로 애덤 백이 사토시 본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미 세상을 떠난 누군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그 진실은 이제 조금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애덤 백조차 나는 사토시가 아니다라며 그 거대한 왕관을 스스로 땅에 던져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부정이 진심이든 아니면 비트코인의 무결성을 지키기 위한 위대한 거짓말이든 이 완강한 침묵 덕분에 비트코인은 또다시 단일 실패점의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창조주가 없음을 재확인받은 비트코인은 이제 누구도 끌 수 없고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인류의 완벽한 공공재로 다시 한번 그 자리를 굳건히 한 것입니다. 사토시의 지갑에서 17년째 단 한 번도 움직이지 않은 채 잠들어 있는 110만 개의 비트코인. 어떤 이들은 이를 두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라 부르며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맥시멀리스트의 관점에서 저 110조 원의 휴면 자산은 인류에게 남겨진 탈중앙화의 기념비입니다. 그것은 창시자가 자신의 모든 부와 권력을 포기하면서까지 세상에 증명하고 싶었던 절대적인 진실, 즉 이 네트워크에는 주인이 없으며 오직 수학적 규칙만이 존재한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담보물인 셈입니다. 세상의 모든 자산은 누군가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누군가의 규제 아래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다릅니다. 이란의 사례가 증명했듯 당신이 소유한 비트코인은 미국의 대통령도 거대한 글로벌 은행도 동결할 수 없는 완벽한 주권적 자산입니다. 우리가 매일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수량을 모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이 사는 것은 단순한 디지털 쪼가리가 아닙니다. 창시자조차 통제권을 포기한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부패하지 않는 절대적인 진실의 조각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사토시는 영원히 침묵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당신의 비트코인은 가장 안전하게 빛날 것입니다.